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나랏빛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나랏빛 반년 사이에 111조가 늘었다. 나랏빛 얘기를 빛의 속도로 뭔가 좀 일부러 맞춘 것 같죠.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의결했고요. 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태죠. 이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추경은 사상 최대인 35조 이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자 구체를 24조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쓸 돈을 좀 아끼고 다른 곳 갈 걸 일로 옮겼는데도 모자라서 24조를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올해 재정 적자가 112조로 급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나랏빛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정도, 33조, 20조, 48조.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실은 이 내용도요, 다 끝나지 않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민 판단 받아보겠다. 삼성이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거든요. 이게 이례적인 신청이다. 이렇게 돼서 검찰 내부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마스크 덮친 폭염, 숨 막히는 방역. 그렇습니다.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마스크를 계속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요, 오늘은요, 대구 32도 첫 폭염주의보 전국에 비상.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내용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에어컨 튼 카페 사장, 환기는 안 해요. 여행객들 호흡 불편해 마스크 꺼린다. 냉방기 없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더위가 오고 있는데 힘들어진다는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빵 먹을 자유론, 빵을 먹을 자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기본소득권에 든 김종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특강 형태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발언했는데 빵을 먹을 자유를 줘야지 이게 실질적인 자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재정 확보 완전히 돼야 실시가 가능하다. 이른바 기본소득과 관련된 건데요. 오늘 통합당 경제정책 기조 발표 예정인데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정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6월 4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늬만 승격,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얘기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무늬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늘 또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질긴 인연입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을 대표하는 수장들 어제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분들 시간을 멀리 돌려보면은요, 과거에 또 인연이 있었는데 이걸 악연이라고 또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더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21초 침묵입니다. 한 국가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20초 넘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명품 광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 제대로 영업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명품 재고를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려서 구매를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출발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신문 기사로는 없습니다. 그냥 뉴스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죠.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북 전단 조치 안 하면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가요. 노동신문에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로 방치되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한다. 최악의 국면. 이거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상당히 강한 경고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대북전단은요, 지난달 30일에 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대북전단, 그리고 메모리카드, 그 다음에 1달러 지폐 2,000장 등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오늘 문제 삼은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대목을 또 문제 삼았어요. 여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 중앙 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이렇게 돼 있는 전단을 보냈거든요. 이 풍선에 실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 위선자 김정은 지금 이런 글귀가 북한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마 이런 걸 상당히 의식한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노동신문에 이런 김여정의 입장 담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정걸 전 대표님. 네. 김여정이 일단 나섰다는 점. 그리고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 특히 고위 간부급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김여정이가 요전에 김정은 유고설이 있을 때 예. 차기 주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실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김여정이가 직접 노동신문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만큼 과거에 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지금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그만큼 아파하는구나. 이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그나마 최고 전원물 김정은을 비판하고 예. 남한 실상을 알려주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구나.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 예. 또 남한 소식이나 자유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또 1달러 지폐, 1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국에서는 1,000얼마 정도 하지만 예. 북한같이 저 경제가 어려운 데서 1달러가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달러 지폐 2,000장을 저렇게 뿌렸으니까 예. 북한이 아마 그 삐라 떨어지고 돈 떨어지는 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이나 그 북한 예. 인민들이 그 동요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가만히 돼요. 그만큼 예. 이 북한은 남한이 오는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건 또 민간이 또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한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민간이 뿌리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가만 지금 놔두면 계속 해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김여정이가 저렇게 발표할 정도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지 더 심한 핵실험을 한다든지 군사 압박을 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래저래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 대북전단, 민간에서 대북전단 보내는 거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막기도 이거는 약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거 막지 않으면 파국 얘기를 했어요. 뭘 의미한 걸까요? 그 파국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남북한 간의 이제 그 대화 타협 이런 예.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북측이 우리 측에 계속 얘기한 것은 왜 미국 눈치 보느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예. 할 거 있으면은 금강산 뭐 관광이라든지 예. 개성공단이라든지 예. 그거 해라. 그래야지 당신네들 진정성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계속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로서는 또 한계점을 드러내니까 예. 그럼 미국한테 그런 말 못해? 그러면은 예. 너네 안에서 벌어지는 삐라라도 막아라.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 북한 측이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래로 예. 상호 비방 중단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듯이 비무장지대에 그 대북 확성기 이거 예. 철거, 예. 그다음에 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예. 지도자에 대한 예. 비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왔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뭐 일관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조치가 과거에는 이제 예. 뭐 북한에서 폭격이 날라온 예. 위험성 때문에 강제로 중단시킨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뭐 일예들이 있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대북 삐라 발송을 갖다가 막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예. 좀 삐라 살포가 폭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좀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 남한 측에서 지금 계속 뭐 코로나 방역 협조라든지 뭔가를 좀 북한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려면 남한 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라.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좀 더 하라 이런 표시일 수 있다. 예, 이준석 전 근데 최고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단 말이 참 생소하긴 한데 예. 하여튼간 그 대북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2014년에는 저쪽에서 고사포로 그때 대응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되어서 최근에는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과 단체들이 충동을 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하태경 의원이 했던 의정 활동 중에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 그 저 대북 풍선이라는 것이 무동력 아닙니까? 위로 띄워놓으면 바람 따라 다니는 건데 예. 실제로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이제 동남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북 전단의 상당수가 지금쯤 날리는 것들이 고도가 좀 더 높아지면 북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경계 안에 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북한 쪽으로 처음에는 가는 듯하다가 위에 올라가면 다시 도로 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연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게 낙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 하태경 의원이 기상도 갖고 나와가지고 풍향 보여주면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데 이 삐라 올려보내는 단체들이 주장했던 바가 뭐가 있냐면요. 예. 4월 달에 본인들이 이제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드론을 날렸다고 이제 주장했어요. 드론이요? 예, 드론으로 본인들이 천장을 날려가지고 북한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김여정 이 예.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거로 봐가지고 예. 원래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절에 삐라 날려도 북한에 도달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드론을 통해서 날린다는 거는 폭격으로 따지면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그냥 곳으로? 풍선으로 날리는 건 무동력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로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질 텐데 예. 이거는 수는 적어도 가가지고 무조건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구택 네네. 부위원장께 짧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김여정이 얘기했다는 게 또 심상치는 않아 보여요. 실세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예전에 아마 이게 법원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간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보면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라 말하지 못하죠. 아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예. 지역 주민들이 예. 뭐 만약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충돌을 완화시키는 정도까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접경지에 있는 예. 분들은 날리면은 뭐 예를 들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정도 상황은 할 수 있지만 예.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해라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그렇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예, 걸. 아마 근데 예.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좀 자제해달라 권고 정도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 예. 이 정도 수준이지 강제로 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첫 순서로 좀 전해드렸습니다.